HLB. 투자자들에겐 정말 희망과 좌절, 이 두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혁신적인 항암제 하나에 모든 걸 건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과연 이들의 도전은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거대한 규제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까요? 오늘 HLB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2.1개월. 네, 22.1개월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기 암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HLB라는 이름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만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획기적인 신약 자체에 대해 알아보고 그 뒤를 이은 FDA 승인 과정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글로벌 확장 계획과 재무적인 현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LB의 다음 단계와 최종 시나리오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바로 그 획기적인 항암 신약입니다. HLB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보세라닙, 그 잠재력의 과학적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의 핵심, 바로 리보세라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암세포도 먹고 살아자 하잖아요? 그러려면 영양분을 공급받는 보급로가 필요한데 리보세라닙은 바로 그 보급로를 아주 정교하게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를 말 그대로 굶겨 죽이는 거죠. 자, 바로 이 그래프가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보세요. 기존 표준 치료법으로는 평균 16.1개월이었던 생존기간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으로는 22.1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무려 6개월이나 더요. 이 분야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의 연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간암뿐만이 아니었어요. 식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의 비율이 대조군보다 무려 2.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리보세라닙이 단순히 하나의 암만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약 개발, 그 험난한 여정이죠. 실험실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시장에 나오려면 FDA라는 아주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HLB에게 이 과정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에 FD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24년 결과는 승인이 아니라 CRL, 즉 보안 요구서안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승인 거절 통보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FDA가 퇴짜를 놓은 이유가 리보세라닙 약 자체의 데이터나 효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함께 사용되는 파트너 약물의 제조 공정, 즉 CMC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약효는 인정하지만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무렵 HLB가 가진 또 다른 신약 후보, 담관암 치료제가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습니다. 심사 기간을 확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죠. 정말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그야말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확장 계획. 만약 FDA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는다면 그 다음은 이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HLB가 그리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HLB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 영리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간암, 위암처럼 환자가 아주 많은 소위 빅 마켓을 노립니다. 둘째, 이미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치료 가이드라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카드인 FDA 승인을 따낸 뒤에 이걸 가지고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거대 제약사, 즉 빅파마와 손을 잡는 겁니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학에서 매출까지. 사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데 이 질문이죠. 이제 HLB의 재무적인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수익 구조가 보입니다. 약이 하나 팔릴 때마다 그 판매 금액 전체가 HLB의 매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HLB는 그중에서 약 15에서 20% 정도를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파트너사의 유통, 마케팅 비용과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 자체 유통망이 없는 바이오테크 기업에겐 아주 일반적인 구조이긴 한데 HLB의 잠재 매출을 계산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설사 약이 대박이 나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된다고 해도 회사는 한동안 영업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 또 앞으로 들어갈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출시가 곧바로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바로 바이오테크 투자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HLB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 사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HLB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LB는 혼자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죠. 가령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건 분명 기회 요인일 거고요. 반대로 FDA 같은 규제기관의 정책이 바뀌는 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이오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은 어떤지,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HLB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 혁신적인 기술, FDA라는 허들,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여러 외부 변수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HLB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FDA 승인이 결국 실패하고 해외 기술 이전도 막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요, 두 개의 약물 모두 승인을 받고 빅파마와 초대형 계약까지 성공시키는 그야말로 꿈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각 시나리오별로 제시된 목표 주가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방금 본 가장 이상적인 그 낙관적 시나리오가 2년 안에 실현될 확률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국 HLB의 이야기는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리스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은 분명 희망을 보여줬지만 현실의 길은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 차 있죠. 과연 이들의 도전은 어떤 시나리오로 귀결될까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약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기는 사례가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